안녕하세요, 태지코인입니다. 오늘 부동산 경매 해보려고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비가 오죠? 비가 오는데 경매하러 왔습니다. 저 건물 안에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득실득실하다. 비 오는데 그냥 집에 있지 왜 경매를 해서 이렇게 쌩 고생하냐. 제가 하려고 하는 물건은 2023 타경 822 서울시 송파구 석청동에 있는 빌라를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해서 경매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이 두 번째 입찰 날짜라서 최저 가격이 3억 3,52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석촌호소에서 해당되는 그 빌라까지 걸어서 80m, 위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입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해당되는 건물을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되는 빌라에서 석천역까지 400m가 됩니다. 주변 부동산 시세를 조사를 해봤더니 옛날 건물이든 새 건물이든 뭐 20년 건물이든 1년 전 건물이든 건물값은 그냥 없다고 치고 그냥 평당 5천만 원 정도의 수준을 한다고 시세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경매로 낙찰 받으려고 하는 빌라가 11평, 대지 지분이 11평 정도 되니까 그냥 5억 5천만 원이 시세예요. 그게 시세지만은 어떤 뭐랄까 공시가, 감정가, 실거래가 요건 또 차이가 있으니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최저가 3억 3,520만 원에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111만 원만 더해서 낙찰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결정을 보기로 했습니다. 해당되는 물건지가 너무 마음에 들지만 계속해서 제가 가격을 올려서 낙찰을 받으면 굳이 의미가 없죠. 왜냐? 제가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없지 않아 이런 경매를 하다 보니까 다 주택자가 되고 다 주택자인 상황에서 송파구에 해당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조정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다 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에 이런 물건을 매매를 하거나 경매를 낙찰을 받으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금 관련에 대해서는 네이버에 가셔서 부동산 계산기를 쳐보시면 제가 이 영상 다 끝나고 나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취등록세가 얼마냐, 양도소득세가 얼마냐, 다 주택자가 세금을 얼마 내느냐 등등등 그런 것들을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제일 세금에 관련돼서는 첫 번째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라. 두 번째 잘 아시는 세무사님이 계시면 상담을 해봐라. 더 정확한 거 해당되는 구청에 가서 확인해라. 요 세 가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신다면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웬 생뚱맞게 빌라냐? 요즘 뭐 전세 사기, 빌라는 답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쓸데없이 이 비 오는 날에 굳이 빌라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아파트가 대세이긴 하지만 서울 시내에 있는 빌라, 특별히 지하철에 가까운 빌라, 또 특별히 재건축을 하네, 모아타운이 들어서네, 입지가 좋은 빌라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물가도 오르고 공사비도 오르고 건축값도 오르고 땅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싫어도 내가 아파트를 다 살고 싶죠. 왜? 1000세대, 2000세대 대단지의 브랜드 아파트를 사고 싶지만 뭐가 없다? 역시 뭐니 해도 머니가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빌라를 구입하고 싶어서 경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빌라가 저 산속에 있거나 저 구석탱이 있거나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서울 시내에 지하철역에 있는 것을 낙찰을 받기로 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기도록 하겠고, 이 영상이 끝나고 제가 낙찰을 받을지 떨을지 아무도 몰라요. 욕심 같아서야 많이 사고 싶지만 다 주택자라서 세금을 취등록세가 12%가 됩니다. 낙찰 가격에. 어마무시하죠. 제가 좋은 사람이에요. 세금을 많이 내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고 싶다. 법인으로 해도 세금이 12%가 부과가 됩니다. 법인이 더 좋으냐, 개인이 더 좋으냐, 부동산을 취득이나 경매를 했을 때
그것은 차후에 영상으로 찍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를 왜 하냐면은 이 비 오는 날에 빌라가 입지가 좋아서 낙찰을 받으러 왔다. 낙찰이 되면 이 비에 너무나 감사한 거고, 떨어지면 너무 싸게 낙찰에 도전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캐지콘이었습니다. 네, 비를 맞아가면서까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가서 경매를 했지만 결론은 떨어졌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입찰 가격을 했는데 그날 그 해당되는 그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가장 많은 입찰자가 제가 경매하려고 했던 그 물건에 입찰을 하게 됐네요. 무려 20명이 자기가 보이기에 먹기 좋은 떡은 남들이 보기에도 먹기 좋은 떡인가 봅니다. 20명이 와장창창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순번이 금액이 제일 작은 사람부터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해서 제일 많은 사람까지 어차피 떨어진 사람들을 나누어서 주는데 제일 작게 입찰 가격을 낸 사람한테 먼저 호명해서 줍니다. 그게 누구냐? 저예요. 최저 입찰 가격에 111만 원만 넣어서 입찰을 받는데 제일 첫 번째로 제일 낮은 금액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후회는 하진 않습니다. 다가구 주택자로서 세금에 대한 부분과 해당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로 꼈을 때 전세 공시가의 126%까지만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워낙 낡은 구축이라서 인테리어를 뭐 2천만 원이 됐던 3천만 원이 됐던 그런 것이 다 감안해서 계산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작성을 했으나 제일 적은 금액으로 입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람하고 저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 정도 나느냐? 한 1억 1천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요. 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최초 해당되는 그 경매가 최초 입찰 가격이 4억이었는데 두 번째 떨어지고 나서 4억 4천 뭐 300인가 700인가까지 입찰하게 됐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그 주변의 부동산이 한 평당 5천만 원 정도 하니까 그 해당되는 건물이 토지가 11.9평 약 12평이었으니까 단순 계산만을 해도 땅값만 계산해도 5억 5천이지만 그거는 뭐랄까 말 그대로 호가 시세이기 때문에 어떤 뭐 감정가 경매 낙찰가 이런 거를 기반해서 예측을 했습니다만, 어떤 1순위로 한 사람은 4억 4천만 원까지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자, 그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뭐 잘 샀다고 생각이 돼요. 워낙 입지가 좋아서. 그 법원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입찰하게 됐어요. 1등이 A라는 물건에 1번 사람이 2억 500만 원, A라는 물건에 2번 사람이 2억 500만 원 똑같은 금액으로 입찰하게 돼서 똑같은 동순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둘이서 가위바위보 해! 이긴 사람이 가져가! 이렇게 할까요? 다시 두 사람만 따로 그 현장에서 재입찰을 하게 됩니다. 따로 시간을 또 줘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내가 더 많이 쓸 거야, 내가 더 많이 쓸 거야, 요럴 수도 있지만 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그냥 기존에 썼던 금액만 똑같이 쓸게, 네가 낙찰 받아가라, 대신에 나한테 돈 좀 줘, 요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기네들끼리 둘이서. 왜냐면 어차피 다른 사람 못 들어가요. 그 두 사람만 입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나름대로의 비즈니스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입찰할 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전에 했던 똑같은 금액 2억 5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 남자분이고 이쪽 분은 여자분이 2억 500만 원보다는 많은 2억 3천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희한한 일도 많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1순위로 낙찰을 받았는데 그 1순위 낙찰 받은 사람이 대리인이었어요. 대리인.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대리인을 갖고 왔는데 그 대리인 위임장에 뭐가 없다? 대리를 맡긴 사람의 도장이 없더라. 사인이 없더라. 인감증명서도 없더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다? 그 사람이 1등으로 낙찰을 받았지만 이 1등 낙찰 받은 사람은 무효 처리되고 2등이 그 아파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 1등과 2등의 아파트의 가격, 낙찰 가격의 차이는 거의 1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세상에 희한한 일 많이 생기죠. 그래서 2등으로 낙찰받은 사람이 남편분이었는데 낙찰받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와이프 되시는 분이 남편분 엉덩이를 툭툭 뚫으면서 잘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세상엔 이상한 일도 참 많이 생깁니다. 또 한편은 어떤 여자분이 마찬가지로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을 받고 1등으로 낙찰을 받고 오는데 법원 뒤에서 남편분이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얼마나? 그랬더니 여자분이 차이 많이 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만큼 좀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말을 왜 하냐면, 요 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거 조심해라. 뭐 위임장을 정확하게 써라. 똑같은 가격으로 해도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 뿐만이 아니고 요즘 분위기가 위치가 좋은 것은 감정가, 법원 감정가보다 더 높게 쓰는 경향이 있더라. 뭐가? 아파트가.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빌라도 그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더라. 그럼 어떤 빌라가 그러냐? 요즘 텔레비나 뉴스에 나오면 뭐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망했네 어쩌네 이제 빌라가 답이 없네 중간 사다리가 무너졌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법원의 경매에서는 왜 이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까요? 서울 시내에 있는 빌라 중에서 지하철역과 가까운 빌라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슈가 있는 빌라들은 감정가보다 더 높게 낙찰되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비가 철철하게 오는 그런 법원의 상황에서도 입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13억, 15억, 16억 이런 것도 그냥 뭐 무리 없이 주저없이 낙찰을 받는구나. 물론 그분의 재산 형태나 자산이나 대출 유무나 이런 거 다 파악하고 하셨겠지만은 그래서 호불호 내지는 좋은 거는 더 좋게 되고 나쁜 거는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경매는 내가 낙찰을 받으면 좋지만 낙찰을 받지 않아도 그것 또한 연습이 되고 경험이 됩니다. 그날도 어떤 경매 학원에서 많은 수강생들을 데리고 입찰을 하더라고요. 자, 1등만 좋아하는 세상, 아무리 1000명, 10,000명이 입찰을 봐도 단 1등만 법원의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가서 비가 오는데도 제가 낙찰 받고 싶어하는 그 물건을 신청을 했지만 제일 꼴찌로 제일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해서 떨어졌다. 창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렇다고 해서 누구 보기 좋으라고 남 보기 좋으라고 입찰하는 것 자체, 낙찰하는 것 자체가 어떤 뭐랄까 승부욕이 발동돼 가지고 입찰하거나 낙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낙찰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4억 4천만 원 이상으로 20년 30년 된 구축 빌라를 낙찰 받으신 분도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이 영상 끝나고 제가 낙찰 받으려고 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세금 관련돼서는 네이버에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숫자를 확인해봐라. 두 번째, 그것만 믿지 말고 친한 세무사님이 있다면은 확인을 2번 체크해봐라. 세 번째, 그래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그 부동산의 법원에
세무 담당자, 취득세 담당자한테 가서 직접 그 해당 물건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면 본인이 뭐 몇 가구세요? 몇 세대세요? 아파트세요? 오피스텔이세요? 공시지가 1억이 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부부 하나 합산이 돼야 안 돼? 이런 걸 다 가르쳐 주니까 그 세 가지를 확인해서 세금 부분을 판단한다면 실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 요즘 빌라 시장도 핫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에 영상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그 월요일 날 보이시죠? 7월 8일 2024년 7월 8일 월요일 날 동부지방법원에 나왔던 건데, 여기 보면은 감정가가 16억짜리가 12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13억 6천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세대 빌라도 4억 8백만 원인 게 4억 1,900만 원으로 그 담보 비율 감정가보다 더 높게 낙찰이 된 거죠.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19억 7천만 원인데 18억 6천으로 이렇게 금액이 올라서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아파트들도 담보 비율이 최소한 아무리 안 돼도 95%, 시세의 95% 이상 낙찰이 된 거고, 제가 낙찰받으려 했던 거는 요겁니다. 2023 타경 822 요번인데, 이게 4억 1,900, 여기는 아파트로 써져 있지만 이게 잘못 써진 거고 빌라거든요. 4억 1,900만 원이 3억 3,520만 원까지 떨어진 게 4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된 그럼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너무 크게 낙찰이 됐어요. 그럼 한번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을 한번 보면은 요게 유지 빌라라는 곳이에요. 그 사건 번호 2023-822 보시다시피 이게 석천호수죠. 석천호수에서 아주 가깝게 있는 빌라인데, 위치를 보면은 빌라에서 석천호수까지 그러니까 100m만 걸어가면은 석천호수가 바로 보이고요. 여기서 석천역까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빌라에서 석천역까지 500m 가까워요. 아주 가깝습니다.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찾아서 만약에 석천역 걸어서 빠른 거리는 9분 정도 거네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석천호수도 바로 앞에 있고 전철도 바로 앞에 있다. 그래서 위치가 상당히 좋았던 그런 물건입니다. 이 경매 사건 번호로 들어가서 보면, 그죠? 여기서 이렇게 써져 있죠? 4억 3,799만 9,999원. 그죠? 4억 3,799만 9,999원. 그런데 여기 보면 2순위자, 차순위가 2순위거든요. 차순위자도 4억 3,580만 원까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입찰을 많이 하게 된 셈이죠. 이게 보면 몇 년도에 지은 거면 1992년도에 지은 거예요. 지금 2024년도니까 1992년도에 빼면 지은 지 32년이나 된 구축 빌라고, 땅 평수는 11.4평이니까 그냥 평당 5천만 원 하니까 5억 5천 정도 하는 시세는, 근데 떨어져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랄까 높게 낙찰이 됐다. 보시는 화면처럼 굉장히 오래된 빌라겠죠? 굉장히 오래된 빌라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석천동 1호가 4번지 다시 한번 볼게요. 네, 1호가 다시 4번 치면 여기 나오죠? 네. 1호가 다시 4번지인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석천호수 바로 나와요. 이렇게. 제가 이 메리트 때문에 요걸 하고 싶었지만 뭐 결론적으로 못했다. 여기 바로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중요한 포인트 하나,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에 관련돼서는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해 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시는 세무사,
한테를 확인해보고 제일 좋은 건 해당되는 부동산의 관할 구청 가서 직접 물어보는 게 그 세 가지로 확인을 하면 실수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과 요즘 분위기가 빌라나 아파트가 물건이 좋은 거는 감정가 이상 또 이렇게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냥 빌라는 나쁘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또 아파트값이 워낙 오르고 공사비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빌라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지코원이었습니다.